제가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처음 밝히는 겁니다. 혹시 첫 학생이 X파일 좀 알려주세요로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발언을 그렇게 했죠. 나는 윤석열의 대체제가 아니고 네. 나로 평가를 받고 싶다. 스스로 그 말이 가장 대체제로 평가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네. 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죠. 대변인 폭로를 했어요. 일주일 대변인 한 사람한테 가서 뭘 폭로해요? 뭘 안다고. 아니 나랑 그럴 수 친구인데 있는데 다 저랑 들어가- 친구예요. 아, 친구인데 그렇게 친구가 왜 그래요? 아 죄송해요. 뉴스 A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은 막전 막후의 형님들 모셨는데요. 먼저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라디오를 하시더라고요. 예, 라디오에 고정이 됐습니다. 다 OBS 덕분이에요. 상대가 상당히 마음에 드나 봐요. 같이 하는 파트너가 상당히. PD 마음에 드는 거죠.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파트너는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저는 돈 보고 나갑니다. 얼마 받아요? 예? 얼마 뭐 받아요? 액수를 여기서 공개할 수 알려주세요. 없죠. 얘기할 수 없죠. 어쨌든 뭐 잘. 궁금하다. 또 한 분의 형님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의 소장이었는데 이젠 아닙니다. 이제 프로페셔널 교수님이 됐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막전 막후 덕분입니다. 교수할 때 하고 지금 정치평론가 소장 뭐 이런 어색해요. 컨설턴트 소장으로 하는 했잖아요. 게 소장으로 하는 게 더 편한데. 네. 그래도 저 교수... 혹시 첫 학생이 네. X파일 좀 알려주세요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알려줘야죠. 뭐 학생들한테 다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거기 위장 학생으로 한번 청강하러 가야겠네요. 한번 와주세요. 와주시면 아마 강의실 미어 터질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분도 이번 한 주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 김민주 OBS 보도국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민주 기자님이 이름을 이제 찾으셨어요. 국힘이 아니었거든요. 민주잖아요. 네, 야당 담당이셨는데 네, 지금 이제 여당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요. 네. 돌아가셨어요? 여당으로 다시 출입하기로 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민주는 아니어가지고 온유할 민의 두루주자여가지고. 네. 작은 정부론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더니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없으니 폐지해야 된다. 전형적인 일배식 사고입니다. 양성 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사람이니까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회동 이후 소비성 추경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전 국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100분 만에 말 뒤집는 백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행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대표라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그런 합의를 하고 있고 말이야. 이게 진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재난지원금이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달 과정에서 대변인이 좀 잘못 전달했다. 근데 이 국정이 장난이냐라고 민주당은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 먼저 팩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된 건지 합의가 번복된 건지 전달이 잘못된 건지 팩트 좀 체크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 전달된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합의문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훨씬 두텁게 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봐서 소비 진작에 나서도 될 시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도 합의를 하긴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대변인을 통하다 보니까 고민한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백부를 돌려봤는데 네. 대변인들은 같은 내용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이나 뭐 예산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가 곧바로 김기현 원내대표랑 김도읍 정책위 의장을 만나서 이제 회의도 했어요. 근데 네. 이때부터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피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을 활용하고 이후에 남은 재원이 있을 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네.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남은 재원이 있을 시라는 말이 껴들어간 겁니다. 아, 거기에 들어갔군요.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 대표가 질의응답 시간을 자청을 했어요. 민주당과 서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경의 증액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오해 여지는 적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추경의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25만 원 80%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면 재검토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 합의했지만 공감대를 이뤘지만 전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재부랑 합의를 못하면 우리도 전 국민 못한다. 어떤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들어보면 전달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뭐 두 분 다 당대표 보좌관, 당대표는 아니죠? 네, 국회의원, 최고위원, 네. 정청래 의원, 네. 뭐 손혜원 의원 등 보좌관 했으니까 아마 대변인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또 당대표가 할 변명은 아니죠. 아, 변명도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 나는 잘 전달했는데 아하. 대변인이 잘못 발표했어. 이거 아니에요? 네. 대변인 탓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준석 대표가 좀 과욕을 부리지 않았느냐. 과욕. 예. 재난지원금 지급. 이것은 원내대표 사항이에요. 네. 본인이 이걸 의제로 꺼내고 또한 이것을 합의 본다는 것 자체가 좀 격에 맞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제가 이제 당대표 보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대표 회담, 영수회담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준비 로드맵이 있어요. 하나는 비서실장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당 전략기획위원장, 뭐 사무총장, 보좌역, 뭐 수석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제를 논의를 하고 거기에 네. 당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정책적인 분야가 나올 수가 있으니 원내대표당과 다른 또 회의를 거쳐요. 그래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고하게 머리에 넣고 또한 본인이 어떤 수준까지 합의를 하거나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요. 준비를 하고.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예. 그러한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 본인이 논객으로서 본인이 아직도 공격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사평론가 할 때처럼. 감독 자리로 물러나서 선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는 게 답답하니까 직접 뛰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다 당대표가 직접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조율하는 입장에서 말을 할 때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대변인들이 하나의 전화기를 놓고 통화한 내용들을 그냥 받아 적어서 발표한 건데 스피커폰으로 발표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뭐냐 하면 내가 머릿속에서 했던 생각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대변인이 못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재부는 예산에 편성권이 있고 국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그냥 자신들의 독자적으로 증액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재부에 사인이 있어야 증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감액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180석 여당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왜 못해? 네. 라고 하는데 정부 예산회계법상 기재부의 승인? 이 없으면은 증액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기재부 장관을 설득을 하고 제발 좀 해줘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이번 사안을 두고 혹자들은 영선인 이 이준석 대표가 5선에 노련한 송영길 대표에게 이 속된 말로 말렸다.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로 원내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실수 혹은 정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이런 문제일까요? 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있다? 것들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더 큰 것은 저는 그냥 과욕이라고 봐요. 10년 동안 정치 평론가로 살아왔잖아요. 네.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본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아하. 내 의견이 제일 옳다라는 자만심이 있을 거예요. 사전에 준비 없어도 나는 다 아니까 내 컴퓨터 안에 다 있어. 내 머릿속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보좌 시스템, 검증 시스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 평론가 아니잖아요. 이제 당대표입니다. 당대표는 당의 얼굴입니다.
자그마한 실수도 당에는 큰 치명적인 상처가 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당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좀 확실히 느껴라. 그래서 말과 좀 인터뷰를 좀 줄이시라. 덜 잘 알죠, 그거를. 네.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등을 밀어주는 그런 나라를 전에 우리 당의 입장하고 다른 거의 반대의 합의가 나왔습니다. 일당 독주의 불통과 지금 저희 당 내에서 벌어지는 100% 합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왜곡이자 침소봉대다. 대다수 비판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당내 화합이라든지 특히 당대표하고 현역 의원들하고 소통 부분,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SNS 소통은 활발합니다. 아주 활발한데 식사 정치나 이제 고전적인 방법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한 달 동안 왜 밖으로도 많이 다녔고 동화도 가고 광주도 가고 이번에 뭐 수해보 현장도 가고 이미지 쌓기에 많이 주력을 했잖아요. 당내 토론회도 하고 토론 배틀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되게 상의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되게 아세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알려주시죠. 막전 막후니까요. 네. 요즘 것들 연구소라고. 깜짝이야. 네. 지금 그 국회 앞에 있는 하우스 카페에 거기에서 이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 하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당직에 진출해 있고 또 그분들과 매일 거의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요. 좋아요. 여러 사람들 의견 듣는 건 좋은데 예전에 좀 바른정당 쪽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 중심으로 상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원내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하고는 약간 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뭐 젊은 대표이기 때문에 30대 대표이기 때문에 SNS 뭐 이런 걸 좀 많이 쓴다는 건데 대중교통 아직 이용하고 있다. 까짓 거 일정 몇 개 줄이면 되지. 내가 굳이 관용차를 탈 이유가 없다고 해서 이제 서민적인 풍모를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니까 일정을 몇 개 줄여도 된다. 여기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방송이 2-3개씩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 외에 사무실에 앉아서 전문위원들 소집해서 혹은 의원들 소집해서 상임위별로 현안을 살펴보고 이런 이야기들 듣거나 당직자들, 전략기획국 이런 사람들 불러다 얘기를 들어본 시간들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내가 다 아니까. 요건 좀 이제 벗어나서 당의 흐름도 좀 따라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밥도 먹어야죠. 그렇죠? 정치인이면 당대표면. 네, 이렇다 보니 이번 논란에 있어서 결국 위너는 이 송영길 대표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지, 분석이 많아요. 사실 민주당 내에도 이 전 국민 동일하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들이 있었어요.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뭐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뭐 박용진 후보들도 선별 지급에 좀 무게를 두는 편이었는데 이번 논란이 있으면서 사실 이야기가 좀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약간 차별화도 둬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효과로 좀 득을 봤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송영길 대표가 이전까지는 예를 들면 대깨문 이런 발언 때문에 상당히 코너로 몰리는 과정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갖고 그냥 본인이 입지를 상당히 회복했다. 근데 그 산봉우리가 높으면 계곡도 깊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언론에서 각광을 받았습니까? 미리 예방주사 한 방 맞은 거는 상당히 잘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과정 중을 쭉 보면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힘을 실어줬어요. 그날 밤에도 조율을 했죠. 다음 날 아침에 원내 대책회의를 하는데 비공개 회의 때 이건 처음 밝히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저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많이 하던데요, 다른 의원들. 그 원내 대책 회의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의원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하고 딴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요. 몇 명 안 했어요. 유니스 5명 했어. 방송 나와서 다 얘기하던데. 5명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준석 체제가 잘못하면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 중심을 잘 잡아줬다. 그래서 당의 큰 어른 역할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뭐 계속 우리 스튜디오에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잘 나가던 승승장구하던 이준석 당대표 지금 좀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입니다. 시작은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는 사실 거의 무임소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한 부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그런 어떤 행보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고 작은 정부론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더니 통일부 폐지까지 갔다가 재난지원금 또 최근까지 또 그 가짜 그 수산업자 관련된 조사까지 또 언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당내에서는 조금 논란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 대표가 이 발언에 대해서 파장을 예상을 못하고 하는 건지. 일단 여가부 폐지 얘기 나왔을 때 네. 그 당시에 특정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여가부 폐지 말고 통일부 폐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그걸 바꾼요? 며칠 올라왔어요. 아하. 한 이틀 올라오고 나서 이준석 대표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네. 아차 싶은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저걸 보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지금 이게 이슈야. 아하. 라고 생각하고 요즘 2030 이거 좋아해. 네. 여가부에다가 통일부 얹고 작은 정부가 쫙 나가면서 야 세금 낭비 못하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거의 600조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570조 이렇게 네. 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언급했던 여가부와 통일부 예산 다 합치면 지금까지 싹 다 합쳐서 2조 7천억이거든요. 2조요? 예, 300분의 1입니다. 300분의 1. 너무 그러니까 뭐 적다. 이걸 없앤다고 해서 작은 정부, 큰 정부가 되는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런 사안이 아닌데 거기다 작은 정부를 떡하니 갖다 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략을 논의한 사람들 규모에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이 본인들 그냥 아는 이런 커뮤니티에서 도는 얘기 정도만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약간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내 주자들 이런 분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는데 어떻게 보시냐? 근데 이거를 답변을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이 제대로 공약했으면 한다. 여기부터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예. 사실은. 그래서 뭐 당장 다른 대선 주자들이 반대하는 분들은 부처를 없앤다고 하는 게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양성 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미 있는 부를 폐지하는 게 옳으냐 별개로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부서 폐지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안내하는 사람이니까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통일부 폐지 주장도 권영세 의원이 쓴소리도 하고 했지만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보수가 원래 작은 정부를 지향하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작은 정부로 지금 가자고 하는 게 최근에 이 시대 흐름하고도 맞아요. 어때요? 근데 보수 쪽은 항상 좀 작은 정부론을 추구합니다. 네. 분명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해야지 대선을 치러야 되는 관리하는 당대표가 그러한 논란에 자신의 소신을 밝힘으로써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좀 네.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부를 없앤다라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성부 없애면 국민의힘은 여성 정책을 후퇴하는 정당이야? 여성 여권 신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정당이야? 라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업무 재조정은 필요하지만 폐지라는 단어를 끌고 나온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댓글 중에 지금 유튜브 댓글 중에 우리 김성애 소장님 말씀이 와닿는다. 너무 네. 잘한다. 제 얘기는 제가 와닿는 게 동원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작은 정부 어떻게 봅니까? 작은 정부 얘기를 하면 또 계속 우려 먹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데모크라시 스탠, 네. D10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 앞으로 몇 년을 거치면 D10으로 G7에서 D10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 D10으로 가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지금 아시아 지역에 특히 대한민국이 요즘 최근에 각광을 받는 이유는 코로나를 시대를 돌파하면서 서양에서 이제 고민이 많아졌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어느 동네에 누가 사는지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알 방법이 없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서 한국식의 약간의 타이트한 관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국민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서구권에서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런 방식의 민주주의도 가능하구나. 작은 정부보단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 보수 정권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근데 뭐 국정원에서 국내 사찰부터 시작해서 항상 큰 정부를 지향하셨던 게 보수 정권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작게 보이고 싶지만 컸다라는. 예, 사실은 컸죠. 예, 항상 더 컸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아니, 자꾸 뭐 탄핵당한 정권하고 비교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고 아버지 어머니를 취급했어요?
고모 정도 되죠. 근데 왜 감옥 보냈어요? 고모도 감옥 보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고모 삼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친인 쪽 다 감옥 보내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거는 또 예전에 국민의힘 당 대표랑 좀 위상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 뭐 또 지지율 상승에 또 이준석 대표의 공이 또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당내에서 이 취임 한 달, 이준석 당대표의 취임 한 달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일단 행보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정책적인 부분, 아까 저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앞으로 신중해야 할 것 같다. 당과 의논을 했었어야 한다는 건데 사실은 정책국이나 이렇게 원내 지도부와 회의가 사실은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불만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뭐 이번 여야 대표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아쉽다는 거는 그거대로 비판받고, 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는 해프닝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크고 작은 설전들이 SNS를 통해서 많았었잖아요. 근데 토론 배틀하는 또 뭐 대선 주자보다 주목받는 대표를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사실 우리 스튜디오 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한 달, 우리 장훈 씨부터 한번 평가를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 외향적인 부분에서는 뭐 너무 많이 좀 바뀌어 보이죠, 사실. 네. 뭐 젊은 층의 지지도 많이 이끌어낸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높게 평가할 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 내실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나. 저는 사소한 실수는 있었지만 잘해왔다. 점수를 매기면 한 90점 드리고 싶다. 90점. 저는 솔직히 재난지원금 합의 과정에서 뭐 잘못 전달된 것보다는 저는 네. 더 큰 문제가 이준석 대표가 큰 실수했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따봉이라고 한 거는 정말 전 큰 실수했다고 봐요.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상대방이, 여당이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역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당의 공식회의에서 김재원 의원이 했어요.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밥 술자리에서 야, 나 저기 당원 가입하라고 연락 왔는데 나 가입했다? 그 나 추미애 나 찍었다? 농담으로 할 수 있죠. 채팅창에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지만 남들 보는 데서는 하긴 좀 그랬다는 공식적인 거죠. 자리에서 그래요. 이거는 당대표가 꾸짖었어야 될 건데 아쉽다. 이거를 따봉이라고 한 거는 좀 잘못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날고 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지만 여러 가지 혁신을 시도했지만 지지율을 20%대에서 못 올렸거든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전국 지표조사 기준으로는 항상 20에서 21, 22만 하고 있어서 저 정도는 안 된다는 비아냥을 샀던 것을 단숨에 끌어올린 장본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 점 하나만 놓고 봐도 저는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몇 점? 글쎄 저도 한 90점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와. 근데 이제 제가 요즘 한국민 평균 수명이 80살이잖아요. 예. 제가 앞으로 8번 정도 더 투표하면 끝인데 저는 지금 20, 30대는 앞으로 50년 동안 최소한 10몇 번씩 투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2번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 20, 30대의 생각을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딱 맞아요. 예, 그것을 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녀의 문제는 있지만 여하튼 그런 식의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치를 흔드는 것을 지나가는 물결을 막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준석 당대표의 취임 한 달, 뭔가 얘기는 많았고 이 굴곡이 있었던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고요. 또 앞으로 어떤 또 행보를 보일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